좋은 하루 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감사원 감사 결과 현재 개발 진행 중인 KF-X용 AESA 레이더가 100km도 미치지 못하며 동시 교전 능력도 없으면서 개발비만 계속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방송 보도에 따라 신인균 씨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못된 기업 카이와 그 개발 진행 중인 AESA를 가리켜 개쓰레기라고 폄하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가 정확한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실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대단히 큰 문제로서 사업 자체를 폐지하든지 대안을 마련해서 전체적인 방향 수정을 하지 않으면 기존 F4 수준의 항공기나 다를 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은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개발자들의 반박이 격심하여 그렇게 결론 내린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개발자들은 그렇지 않다는데 감사원은 현재 기초적인 샘플들의 시능만 보고서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감사원의 연구 개발 경력을 가진 엔지니어 출신들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술 개발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발표하지도 않은 내용을 특정 기자들이 인터셉트해서 기사를 작성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신인균 씨는 방송 보도 내용만 가지고 그게 사실일 거라고 믿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의 지론이었던 KF-X 개발 반대론을 다시 거론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신인균 씨의 비난은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는 카이를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오류이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카이라는 회사를 악덕 기업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나도 해병대 공격 헬기를 마리논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것은 반대이지만 그렇다고 카이를 악덕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인균 씨를 잘 보면 카이가 만들려고 하는 모든 무기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사람입니다. 소형 무장 헬기에 대한 독설도 극심하고 KF-X 프로젝트도 탐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인균 씨는 무지하게 좋은 무기에 대한 선호도가 커서 국산 개발 회사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인도가 대공지상 무기를 선정했을 때에도 인도가 러시아제 판치러를 제외하고 한국의 비호 복합을 선정했을 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일갈한 적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만 그의 독설은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자신의 잘못은 시인하긴 했습니다. 많은 국내 연구 개발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만드는 물건을 보고 개쓰레기 운운하는 것은 인성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연구 개발자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우리가 잘 나가는 분야의 연구 개발자들은 아주 환경이 좋습니다. 가령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개발이나 스마트폰 개발자들은 가오를 펴면서 살 수 있지요. 그러나 삼성전자가 1985년에 반도체를 개발한다고 나섰을 때 연구 개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카이의 연구 개발자들과 비슷합니다. 법대 출신, 경영학과 출신, 재무 출신, 정치학과 출신 타 분야 임원들이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일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걸 개발한다고? 그냥 면허 생산하면 될 일을 굳이 자체 개발한다고 쌩난리냐? 영업 출신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개발한 제품이라고 하면 소비자들 누가 사주겠나? 정치학과 출신이 기술을 운운하는 것은 참 듣기 싫습니다. 기술이 뭔지나 알까요? 신인균 씨는 카이와 협력 업체들이 AESA 개발을 하면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마치 사기꾼이나 되는 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연구 개발자들은 사기꾼들이 아닙니다. 연구 개발자들은 대개 산 속에서 수양하는 스님하고 비슷합니다. 그들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그들은 야근과 특근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들의 연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 이력입니다. 실패 이력이 쌓이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지요.
처음보다 돈이 좀 더 들고 시간도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사기꾼처럼 호도하지는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또 욕먹습니다. 그분들도 다 좋은 대학 명문 대학 나왔습니다. 그들 그런 분들 아닙니다. 그리고 사천이라는 시골에 처박혀 살고 있습니다. 이과를 갔더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과를 갔더라면 서울에서 높은 빌딩 사무실에서 넥타이를 메고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인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굳이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국군 장병의 안전을 위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면 승리를 하여야 하고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생존권이 달린 안보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제 무기를 사오자는 것이지요. 신인균 씨는 이스라엘 공군이 이라크 원전 폭격 작전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그때 주목할 만한 것이 F-16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를 넘어서 타격 목표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개조의 천국인 이스라엘 공군은 F-16 내에 많은 전자 장비 등을 떼어내서 무게를 가볍게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미제 공군기를 마구 손대는 일은 허용되지 않지요. 오로지 무소불위 이스라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공군이 어떤 작전을 할 때 F-16이나 F-15나 F-35 등 어떤 항공기에도 내부 장비들을 손댈 수 없습니다. 헌품을 탱크 하나 개발해서 장착하는 것도 안 됩니다. 뭘 하나 더 달 수도 없고요. 우리가 개발한 유도 폭탄 키트는 조종사가 별도의 태블릿을 가지고 발사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특수 작전도 생각해 내야 합니다. 우리 장비를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천안함을 격침시킨 북한 잠수정은 잠수함용 어뢰를 장착하는 마개조를 통해서 우리의 허를 찔렀습니다. 우리 장비를 우리 마음대로 하고 우리 장비를 우리 공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만들고 그 부품들을 조달하고 AS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이 우리 국산 전투기를 원했던 겁니다. 더 좋은 비행기를 선택하고 싶은 사람이 밀덕일까요? 그걸 타는 조종사들일까요? 조종사들입니다. 국방부나 합참이 결정해서 공군에게 밀어붙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KF-X 개발은 공군이 추진한 프로젝트입니다. 나는 우리 연구 개발자들의 능력이 80%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열정을 가지고 야근 특근으로 버티고 주위 환경이 도와주면 부족한 나머지 20%를 채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능력이 100% 하더라도 주위에서 발목이나 잡고 시도 때도 없이 시비를 건다면 80% 역량도 발휘 못할 겁니다. 다음 흑에서 로전투기 미 폭격기의 30m 근접 비행 아찔한 순간. 28일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 2대가 미군 폭격기 1대에 근접 비행해 아찔한 상황이 빚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강력히 반발한 가운데 러시아 측은 국제항공법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미뤄간 긴장 속에 러시아 측의 의도적 위협 비행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유럽 미공군과 아프리카 미공군의 제프 헤리지언 대장은 29일 성명을 통해 전날 흑해 상공 국제 공역을 비행 중이던 B-52 폭격기에 러시아 군용기 2대가 약 30m 거리로 접근해 난기류를 일으켰다고 밝혔다고 미국 CNN 방송과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헤리지언 대장은 이는 충돌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하고 비전문적인 대처였다면서 좋은 비행술이 아니었고 국제항공법에도 어긋났다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 군용기들이 공역에서 비행 중이던 미공군 항공기를 위협했다면서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해진 국제 규칙을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또 B-52 폭격기는 북대서양조약기구 30개 회원국 상공을 비행했다면서 네이토 회원국의 결속을 보여주고 준비 태세를 갖추고 미국과 네이토 회원국들의 참여 가능한 항공기들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 산하 국방통제센터는 중립수역에서 비행 중인 표적을 발견해 수-27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켰다면서 미공군 B-51 폭격기임을 확인한 후 러시아 국경을 침범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말했다. 또 안전한 거리에서 비행했으며 국제항공법을 엄격하게 준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일은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CNN은 지적했다. 지난 27일에도 러시아 Tu-142 해상 초계기가 미국 알래스카 방공식별 구역에 진입해 미 공군이 F-22 전투기를 보내 맞대응한 바 있다. 또 미국과 러시아는 지난 25일 시리아에서 발생한 양국 장갑차의 충돌 사고로 미군 8명이 다치자 책임 공방을 벌였다.